요즘 드시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죽, 국, 찌개, 부드러운 두부, 삶은 계란, 으깬 감자, 이런 음식들만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씹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자꾸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는데 이름이 자꾸 헷갈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게 되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예전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혈류를 보내고 뇌세포를 활성화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씹지 않으면 뇌가 점점 기능을 잃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저작 운동과 뇌 건강의 관계, 그리고 시래기 같은 질긴 음식이 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지,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하다고 피하던 질긴 식감이 실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치아가 약해집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약해지거나 틀니를 하게 되면서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 질긴 음식을 씹으려고 하면 잇몸이 아프거나 틀니가 움직이거나 턱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눈이 갑니다. 둘째,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질긴 음식은 소화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고 부드러운 음식이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 식사 준비가 번거롭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식사 준비 자체가 귀찮아지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죽, 국, 찌개처럼 한 그릇에 해결되는 음식이 편하고 씹어야 하는 반찬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넷째, 입맛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지고 음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면서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보다는 빨리 편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제공하고 시판 노인식도 대부분 죽이나 갈아 만든 음식입니다.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선호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저작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하고 부드러운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행위가 아닙니다. 씹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뇌 혈류가 증가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씹는 동안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해마와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둘째,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씹는 자극은 3차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이 신호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감각 피질, 운동 피질,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깨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씹는 행위가 BDNF라는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DNF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씹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저장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없거나 저작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째, 치매 위험이 감소합니다. 일본의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씹는 능력이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씹는 것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씹는 능력을 유지하고 질긴 음식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특유의 질기고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이 식감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시래기를 먹으려면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한두 번 씹고 삼킬 수 없고 여러 번 꼭꼭 씹어야 부드러워지면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턱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고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며 뇌가 활성화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시래기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앞서 무청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영양소들은 뼈 건강뿐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혈관이 건강해야 뇌 기능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시래기는 포만감을 줍니다. 씹는 동안 포만감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과식을 막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래기를 먹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씹는 동안 뇌는 음식의 질감, 맛, 온도를 감지하고 처리하면서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자극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장력이 떨어지면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다 보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고기, 생선, 채소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을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되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둘째,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며 전반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턱 근육도 약해져서 저장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셋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씹는 동안 침샘이 자극받아 침이 분비되는데 씹지 않으면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침은 소화를 돕고 구강을 깨끗하게 하며 세균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침 분비 감소는 구강, 건강과 소화 건강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씹기 힘들어지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외식이나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다섯째,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씹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 활성화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씹기 힘들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그러면 저작 기능이 더 약해지며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씹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저작 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래기만이 씹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 저작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는 씹는 힘이 필요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저작 운동과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채소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 무 같은 생채소는 아삭한 식감으로 씹는 즐거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셋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적당히 단단해서 씹는 운동에 좋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욱 많아집니다. 넷째, 오징어나 쥐포입니다. 말린 오징어나 쥐포는 질기면서도 고소해서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해서 영양 보충에도 좋습니다. 다만 염분이 많으므로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말랭이입니다. 앞서 무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말랭이는 쫄깃한 식감과 함께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반찬으로 먹으면 저작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현미나 잡곡밥입니다. 백미보다 식감이 거칠고 씹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영양가도 높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일곱째, 고기입니다. 부드러운 부위만 먹지 말고 적당히 씹는 맛이 있는 부위도 먹으면 저작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질긴 것은 피하고 적당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시래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으면 안 됩니다. 치아 상태와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먹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첫째, 충분히 불립니다. 시래기는 물에 오래 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몇 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두고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 부드러워지고 쓴맛도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둘째, 충분히 삽습니다. 불린 시래기를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서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한 상태로 먹으면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셋째, 잘게 자릅니다. 시래기를 큰 조각으로 먹으면 씹기 어렵고 질식 위험도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로 잘게 잘라서 요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넷째, 국이나 찌개에 넣습니다. 시래기를 국물과 함께 끓이면 더욱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편해집니다.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육개장 같은 요리가 좋습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다섯째, 천천히 꼭꼭 씹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부드러워진 다음 삼켜야 합니다.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에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여섯째, 치아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아가 많이 빠졌거나 틀니가 불안정하거나 잇몸이 많이 약한 경우에는 시래기를 피하거나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일곱째, 소량부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질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턱 근육이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래기의 영양을 극대화하고 뇌 건강 효과를 높이려면 함께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시래기국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시래기의 식이섬유, 칼슘이 만나면 뇌와 뼈 건강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시래기국과 고등어구이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셋째, 호두입니다. 호두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씹는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래기나물에 호두를 잘게 부수어 넣으면 영양과 식감이 좋아집니다. 넷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시래기와 직접 함께 먹기는 어렵지만 식후 디저트로 먹으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시래기 식사 후 녹차 한 잔은 뇌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째, 달걀입니다. 달걀의 콜린 성분은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시래기국에 달걀을 풀어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일곱째, 현미밥입니다. 현미의 비타민 B군은 뇌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며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씹는 횟수도 늘어나서 뇌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로 저작 운동을 하면서 신체 운동도 병행하면 뇌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해마를 활성화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턱 운동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턱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저작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거나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껌을 씹으면 충치 걱정 없이 저작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손가락 체조, 악기 연주, 바느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두뇌 게임입니다. 퍼즐, 숫자, 게임,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게임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뇌를 활성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므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인지 예비능을 높입니다. 시래기가 뇌 건강에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아가 많이 빠졌거나 틀니가 불안정하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시래기를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칩니다. 먼저 치과 치료를 받아서 치아 상태를 개선한 후 시래기를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화 기능이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시래기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느리므로 소화 기능이 극도로 약한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지켜보며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질식 위험입니다. 시래기는 질기므로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화 장애가 있거나 너무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무청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래기의 옥살산과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시래기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과도한 기대입니다. 시래기를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래기는 뇌 건강을 돕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전문적인 의료 관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씹는 습관을 다시 들이고 시래기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시니어분의 경우 치아 치료 후 시래기를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턱 근육이 강해지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고 예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우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던 분이 의사와 상담 후 씹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하루에 껌도 씹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름이 잘 떠오르고 물건을 두고 다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씹는 것만의 효과는 아니며 운동, 수면, 사회활동 개선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시니어분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점차 단단한 음식을 늘리면서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씹는 행위가 주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개인의 경험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씹는 것이 뇌와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줍니다. 시래기와 저작 운동은 뇌 건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시래기뿐 아니라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골고루 먹어야 뇌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력 운동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치아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씹을 수 있고 씹어야 뇌가 건강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삶의 질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씹는 것은 독립성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씹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씹을 수 없어서 갈아먹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독립성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씹는 것은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음식의 질감, 맛, 향을 충분히 느끼려면 씹어야 합니다. 씹는 즐거움을 잃는 것은 식사의 즐거움을 잃는 것이며 이는 삶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씹는 것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 활동입니다. 씹기 어려워서 사람들과의 식사를 피하게 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씹는 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씹는 동안 뇌와 입, 턱,
소화기관이 모두 협력하며 이런 통합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씹는 능력을 유지하고 의도적으로 씹는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시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하고 부드러운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과 노력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해지면 우리 몸과 뇌는 기능을 잃어갑니다. 씹지 않으면 턱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며 생각하지 않으면 뇌가 약해집니다. 시래기는 질기고 불편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도전, 약간의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물렁한 음식과 뇌 건강의 관계, 그리고 시래기 같은 질긴 음식이 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뇌로 혈류를 보내고 뇌를 활성화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편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작 기능과 뇌 기능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허락한다면 시래기, 견과류, 생채소 같은 씹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식탁에 올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무리하게 질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조금씩 씹는 음식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씹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운동, 수면, 사회활동, 정기 검진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시래기 한 접시가 당신의 뇌를 지키고 기억을 지키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